7월 3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을 벌려면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이해해야 현재가 또한 기반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현재를 직시하고 나서 미래를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경제 방정식, 미래를 예측하는 방정식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역시 똑같았다. 이걸 보면서,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무릎을 탁 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의 문명에는 그들이 있었다. 전기천재 에디슨과 테슬라를 뛰어넘는 진정한 승자는, 에디슨은 직류, 테슬라는 교류였습니다. 이 당시에 에디슨은 직류 시스템에 올인합니다. 동유럽에서 온 니콜라 테슬라는 에디슨의 연구소에 발탁되지만 뛰쳐나온 뒤에 웨스팅하우스에 스카우트됩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는 교류 시스템 진영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에디슨은 직류,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는 교류. 이들이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정부 특허를 갖고 있는 에디슨이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하지만 직류는 교류에 비해 전송거리가 짧습니다. 교류를 채택을 하면 시외에 발전소를 짓고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직류를 받아들이면 도시 내 여기저기 수많은 발전소를 지어야 합니다. 비용과 효율의 차이가 컸습니다. 수세에 몰린 에디슨은 교류가 위험하다며 공격합니다. 마지막 승부처는 시카고 세계 박람회의 전기 조명 입찰 경쟁이었습니다. 에디슨은 패배하고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시스템으로 박람회장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테슬라는 큰 돈을 벌었지만 새로운 발명에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 이게 잘못됐나 봐요. 낡은 호텔방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나이아가라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따내며 승승장구했지만 1907년 금융위기 때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그의 이름은 웨스팅하우스 컴퍼니라는 회사 명칭에 남아있지만 그 역시 최종 승리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최종 승자였을까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은행가 JP 모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디슨과 테슬라 양쪽에 모두 투자했고 에디슨이 패하자 그를 회사 경영에서 손떼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슨의 회사를 자신이 투자한 교류 진영 회사와 합병시킵니다. 이름만 남겨달라는 부탁을 뿌리치고 사명을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으로 바꿔버립니다. 위대한 세 명의 발명가가 아니라 금융인 모건이 최종 승자인 듯 합니다. 지금의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대명사이죠. 그 테슬라의 이름은 바로 여기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경제 방정식,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그들이 문명의 에너지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패러다임의 역사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은 계신다는 거죠. 이 기회를, 인생을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이 기회를 정확히 포착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에 집중해서 여기에 떨어지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코인데스크에도 리플 블록체인으로 국제비용 100억 달러 절감하였다.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미국 FPC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핵심은 뭐죠? 미국 FPC와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맺었다. 그러면서 이 백서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참여자의 97%는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3년 이내에 더 빠른 결제 시스템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답을 지금 대중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블록체인 세상이 온다. 코인 세상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 이거를 인지를 해라. 그러면 니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다. 예측을 못하면 니들은 노동자로, 끊임없이 노예로 전략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복학습이 중요하죠. 잠깐 포인트를 정리하고 가죠. 미국의 빠른 결제망은 누가 있다? 연준이죠. 연준의 결제망은 페드와이어입니다. 페드와이어를 대체하는 게 지금의 페드나우이죠. 개시했습니다. 지금 언급드렸던 미국의 FPC, 얘와 리플이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FPC,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여기엔 누가 있다? 엑센추어가 쩐주이다. 엑센추어는 다시 한번 리플과 연결이 되죠. 그쵸? 그리고 더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습니다. 또한 얘 또한 결제 시스템 청산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죠. 200년이 조금 안 된
엄청난 미국과 유럽의 쩐주들이 여기다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시스템에 이미 리플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설계 자금은 끝이 났습니다. 세계 30대 은행 중에서 60% 이상이 규제 시장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한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슈들을 하나씩 스토리라인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구나. 우리 곁으로 오고 있구나. 스토리라인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그 감이 오실 겁니다. 은행의 자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거래나 온램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은행 일반 계좌를 규제 대상 암호화폐 거래소에 연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은행의 암호화폐 기조를 확인하였다. 자산 운용액 기준 글로벌 30대 은행 중 20곳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규제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 50위 은행 중에는 약 74%가 규제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중이다. 다만 은행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소매 암호화폐 거래나 온램프,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전환을 지원하는 곳은 없었다. 세계 50대 은행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확대를 좀 해보면요. 이 노란색은 non crypto friendly, 암호화폐에 친화적이지 않다. 파란색은 코인에 친화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넘버 1, 2, 3, 4 여기에 중국의 5대 국유 은행 중에서 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친화적이지 않다. 중국은 CBDC에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NFT와 블록체인 이거를 장려하고 있죠. 그런데 코인은 겉으로 보기에 지금 배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에는 그 흐름 또한 바뀌어나가고 있죠. 홍콩을 통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 보면 ICBC, 중국의 공상은행, 공업상업은행, 중국의 건설은행, 그리고 중국의 농업은행, 중국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의 5대 국유은행 중에서 무려 4개가 여기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친화적이지 않다. 홍콩 CBDC, 여기에 3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CBDC에는 친화적이다. 어폐가 있는 말이죠. 이들은 이미 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 밑에 파란 거를 볼게요. 여기 보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쯔비시, HSBC, BNP 파리바, CT, 그리고 미주오, 웰스파고, 바클레이즈, UBS, 소시에테 제너럴, 로얄뱅크 캐나다, 도이치, 전 세계 금권들은 여기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준비를 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애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 당연히 포진이 되어 있겠죠. 바로 그들이니까. 자, 그러면 전 세계 금권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모습은 뭘까요? 미국 하원 금융위 암호화폐 자체 커스터디 권한 보호법을 통과하였다. 암호화폐 자체 커스터디 권한 보호법을 통과하였다. 리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메타코 3,300억 원에 인수하였다. 커스터디 업체를 3,300억 원에 인수하였다. 자, 그러면서 메타코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거대 금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자료와 연계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 대형 은행들이 파란색. 자, 보면 소시에테 제너럴, DBS, 시그넘,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크 싱가폴,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 스위스, BBVA, 스페인 넘버 2 금권 그룹, 유니온뱅크, 필리핀 최대 금권 그룹, 조디아 커스터디, 얘는 스탠다드 차테드와 SBI의 지원을 받아서 커스터디 업체, 여기에 포함된 부분이고요. 결국 스탠다드 차테드와 SBI가 뒤에 있더라. 이 조디아 커스터디에는 BNP 파리바, 프랑스의 넘버 1 디지뱅크, 도이치와 코메르츠와 디지뱅크, 독일의 대표 메이저 은행입니다. 데카, 독일은행, CT, 전 세계 금권 중에 하나. 이들이 메타코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리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메타코 3,300억 원에 인수하였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암호화폐 자체 커스터디 권한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세계 30대 은행 중 60% 이상이 규제 시장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 지원한다. 이 시스템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규제와 법안이 나와야 되겠죠. 이 흐름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만원, 5만원, 100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종이잖아요. 얘가 스테이블 코인, CBDC, 각종 토큰과 코인들. 여기 가운데 전통 트레디파이. 얘네가 이걸 흡수하는, 변경돼가는 예치에 대한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거대 문명의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전통 트레디파이 또한 빅테크로 확장해 나가겠죠. 그리고 이들이 소셜 네트워크와 함께 이 문명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왜? 이들의 주인장, 빅테크와 SNS, 더불어 IT 기업들의 주인장은 누구다? 바로 이들이죠. 이들이 전통, 지난 100여 년 지났던 테슬라와 에디슨의 전쟁에서 최우승자는 JP 모건이었다. 그럼 뭐죠? 다음 그들이 문명의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0과 1의 물질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내고 있다. 시기와 시차를 저울질해 나가면서 법도, 제도도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곁으로 올 겁니다. 보고서, 이게 코인게크의 보고서였는데요. 대형은행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채택이 더딘 이후로 규제 문제, 변동성, 지난해 FTX와 같은 유명 거래소의 붕괴가 대형은행의 암호화폐 거래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시기의 문제이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자, BIS 국제결제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바로 메인 페이지에 CBDC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합니다. 2023년 7월 10일이죠. 최근 BIS 조사에 따르면 CBDC 작업에 참여하는 중앙은행의 비율은 93%로 증가했습니다. 93%로 증가하였다.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중앙은행이 CBDC를 준비 중이다. 종이가 0과 1로 바뀌어나가는 중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이 바로 CBDC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수백 년간의 통화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어나가고 있다. 제가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요동치는 그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상자산, 코인 시장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커질까요? 제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참고사항으로 1200배, 파생상품 시장으로 자산 토큰화를 기준으로 언급을 드렸죠. XRP의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또는 각 섹터별 1등 애들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 누구도 가치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보다 천문학적으로 가치는 상승해 있다는 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격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한국의 중후장들을 다시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 조선의 현대중공업, 자동차의 현대기아차, 자동차 부품의 현대모비스, 그리고 철강의 포스코. 예를 들어 지금의 전기차의 혁명에 있었던 에코프로 몇십 배 올랐죠. 이들이 단기적인 가격에 집중했다면 과연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었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50배에서 100배, 많게는 150배 가까이 수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했었다면 그 시대의 문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집중하면 이 엄청난 패러다임의 역사적인 수익률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탈하시겠습니까? 가격에 집중하면서 가격은 가지 말라 그래도 때가 되면 미친 듯이 폭발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은 말입니다. XRP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흔히들 $10,000 언급을 많이 하죠. $10,000. 그 다음 589달러. 최근에 500개 토큰만 보유하면 XRP 투자자는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00까지 또 언급되고 있어요. 개당. 이것 또한 다 참고할 뿐이다. 그 가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설계한 사람조차도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설계한 사람조차 수정을 해나가면서 나갑니다. 고로 가격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건 지금보다 가치가 무진장 커져 있을 거라는 거. 그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는 보고서는요. 2019년 6월에 발행되었던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이 함께 참여했던 프로젝트 스텔라,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이 공동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동기화된 국경 간 결제. 자, 일본 중앙은행의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실제에는 CBDC 이 분야를 홈페이지에 두고 있어요. 그만큼 얘네는 다급합니다. 통화 시스템 자체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건 이미 끝났어. 왜냐면 얘는 금리가 마이너스이거든요. 마이너스이라는 건 게임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 찍는 거 말고는. 그래서 돈 찍고 있죠. 그쵸? YCC라고 하는 일드 컨트롤을 통해서 돈의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민간, 국채뿐만 아니라 회사채, 회사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작에 끝났죠. 그러니 이들은 CBD 시스템을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겠죠. 유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계 시스템이, 통화 시스템이 완전히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23년, 2021년, 그리고 2020년, 2017년 프로젝트 스텔라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있었다. 분산 원장에 대한 공동 발표, DLT. 제가 한참 동안 분산 원장에 대해서, 공유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공유 회계 장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어려웠었겠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추가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죠. 이 보고서는요, 2019년 6월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바로 2019년 6월 4일 프로젝트 스텔라 22하 일본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공동보고서 발표 3단계라는 거죠. 여기 원본에 리플이 언급되고 있어요. 분산원장 기본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플은 참여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리플넷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엑스쿼런트를 개발했습니다. 엑스쿼런트는 ILP, 분산원장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참여 주체 간의 양방향 통신과 원장 간 지불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엑스래피드, 그리고 XRP가 사용되는 글로벌 망으로 확장하고 있죠.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엑스쿼런트는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고 있다. 리플 네트워크의 확장, 그리고 ODL로 확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2019년도 자료였기 때문에 지금이 3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확장해 있습니다. 결국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언급드렸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일본 정복 방송에서 일본 은행 내 80% 이상 일본의 거대 금융권이 다 연결된 이 망에 SBI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메이저 3대 은행이 다 포함되었죠. 미쓰비시, 미주호, SMBC. 그리고 이들이 리플 네트워크에 연합이 돼서 확장해 나간다. 국경 간 결제. 일본 중앙은행 또한 CBDC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시 한번 머릿속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웹3의 육성에 나섰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암호화폐 A부터 Z까지. 법인세 면제를 확대하고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웹3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도쿄에서 열린 웹3 컨퍼런스 웹X에서 축사를 통해 웹3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다. 가상자산 사용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웹3 토큰을 활용해서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일본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혁신이다. 일본 주요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경제 구역을 설립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보일 것. 일본은 작년부터 웹3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달 현직 코인 발행자가 고유한 가상자산의 미실현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전까지 정부는 가상자산 미실현 수익에도 30%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상당히 이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스테이블 코인 법을 제정해서 관련 코인 발행과 유통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서 일본 내 인가은행, 송금 업체, 신탁 업체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일본 정부가 웹3 친화 정책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엔화는 달러를 제외한 통화 중 가장 매력적인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웹3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잘 맞아떨어진 것. 이런 인프라가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한 콘텐츠 산업과 만나면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일본 블록체인 협회가 가상자산 과세 개정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일본 블록체인 협회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개정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3자 발행 토큰에 대한 미실현 이익 과세 폐지, 개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식을 신고 분리과세로 변경, 세율 1괄 20% 적용, 암호화폐 거래 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 폐지 등을 요구하였다. 자,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 일본 정부의 수반입니다. 이분이 직접 나와서 축사를 통해서 웹3 육성에 나섰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100년이 넘은 이야기이죠. 전기 천재 에디슨과 그리고 테슬라를 뛰어넘은 진정한 승자. 그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